기본적으로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택이 중요하다는 건 현재 고3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고교학점제 적용이 되는 초등학생까지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OECD 교육 2030이라고 하는 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학생행위 주체성이라고 번역이 되는 스튜던트 에이전시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선택인 거죠. 그림은 뭐냐면 나침반을 들고 어떤 학생이 2030, 웰빙 2030을 향해서 가요. 이 길이 네가 선택하는 거야. 남이 너에게 이것이 좋다고 말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네가 선택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 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유치원 시대부터 선택이 이어지는데 누리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3년 동안 3, 4, 5세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유아중심 교육과 누리중심 교육이라고 하는데, 유아중심 교육은 뭐냐면 아이가 알아서 노는데 선생님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놀아라 이렇게 일일이 지시하지 않고 아이가 알아서 실내에서 놀게, 또 실외에 갔다면 알아서 자연 속에서 알아서 놀게 만들어요. 아이가 안 놀아요. 그러면 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돌아봐 하고 아이디어를 조금씩 주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어떤 것을 설계해서 그 안에서 놀게 하진 않습니다. 학생이 알아서 선택하게 하는 거죠. 학생이 알아서 놀이를 구상하게 한다. 그런데요, 중학생만 돼도 혼자서 뭐 놀라고 그러면 못 노는 애들이 많은데 어릴 때는 진짜 잘 놀아요. 진짜 신기하게 창의적이에요. 어린 시절에는. 물론 어떤 엄마는 걱정을 합니다. 아이가 비행기를 가지고 들고서 붕 하고 10분 동안 붕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걱정을 하긴 하는데, 그럴 때도 있지만 친구들을 한두 명 붙여주면 그렇게 붕만 하고 있지는 않는다. 뭔가 이상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서 논다. 참 신기하다. 그리고 지루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깔깔대고 얘기하고 웃고 즐긴다. 이런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고요. 초등학교는 워낙 선택이 많아요. 용의복장이 다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범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저절로 선택이 된다. 중학생이 됐어요. 자유학기제가 있습니다.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가 있는데, 자유학기제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수업 중에 일부를 빼서 여러 개의 활동을 만들고 네 중에서 골라봐.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는 진로 때문에 있다기보다는 좋은 걸 골라서 하다 보니까 그게 너의 진로야. 진로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 도전적 선택인 거예요. 더 어려운 데서 선택해봐. 아이들은 어려우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나빠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한테 성적을 주지 않을 테니까 도전을 해봐라. 이게 자유학기제고, 자유학기제 지나면 이제 그 도전적 선택을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 때 네가 좀 어려운 과목 선택해서 열심히 해보면 안 되겠니?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선택이라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 이것이 이어져서 우리 고3 학생들 앞으로 수시 원서 쓸 때 학과 골라야 되잖아요. 대학도 골라야 되고 학과도 골라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취직하게 되면 취업할 회사도 골라야 되고, 창업하게 되면 어떤 데 창업을 할까, 어떤 분야에 창업을 할까도 골라야 되죠.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학생이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잘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선택 역량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의 교육은 쭉 시작부터 끝까지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지난 11월 24일 날 시안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기초소양이라는 게 나와요. 모든 학생들은 이거는 해야 돼. 근데 이 기초 소양에 해당되는 게 언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시다시피 언어 소양은 국어와 외국어로 글을 읽고 글로 쓰고 말로 할 수 있는 능력. 수리 소양은 수학이죠. 디지털 소양은 우리가 쉽게 코딩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려면 당연히 4개의 언어는 해야 돼. 모국어, 외국어, 수학이라는 언어, 디지털이라는 언어 4가지는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데, 국가교육과정에서도 아이들에게 이건 꼭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평가할 때 얘가 우리말 잘해? 우리말로 글 잘 써? 얘가 영어로도 뭔가 할 수 있어? 얘가 수학 좀 해? 얘가 코딩 이용할 수 있어? 이걸 평가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아직은 교육과정 안에 코딩은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몇 년 지나면 코딩이 뜰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어딨냐면 이 학생이 네 가지 다 역량을 가져야 되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제일 먼저 이 학생이 진짜 잘해야 되는 건 뭘까요? 국어죠. 모국어 사용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학생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말 어휘를 몰라요. 그냥. 뭐 아시다시피 사흘 연휴인데 사흘 연휴라고 했더니 왜 3일밖에 안 쉬는데 사흘 연휴라고 하냐 하고 작년 재작년에 뭐 아우성이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기는 문제거든요. 뭐 그 공부가 뭐니 해서도 너 고지식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식이 많은 거요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어휘의 뜻을 몰라서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표명하지 못하는 것 혹은 책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것 이런 경우가 많은데 국어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술관계가 맞는 글을 잘 쓸 수가 있어야 한다. 자기의 뜻을 글로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첫 번째죠. 국어를 못하고 외국어 잘할 수 있냐? 천만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공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할 건데,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일단 국어 잘하기, 독서, 영어 공부, 영어로 책 읽어보기, 영어로 글 써보기,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수학을 포기하지 않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코딩을 언제서부터 배우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를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매겨지겠죠. 앞으로의 세계는 이렇게 공학도에도 문해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건국대 박혜수 교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술경영학과 교수예요, 내가. 그런데 글을 읽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이 탁월해야 해요. 졸업생들이 주로 취직하는 것이 경영전략팀인데 여기는 보고서를 주로 쓰는 데예요. 공대지만 보고서를 써요. 그래서 보고서 쓰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니 문해력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맞아. 옛날에도 계획서 잘 쓰고 보고서 잘 쓰는 그 공대생이 나중에 직장을 가지면 훨씬 더 빨리 성공하고 그리고 좋은 역할들을 해내잖아. 맞아. 라고 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공대생이 무슨 이과가 글을 잘 쓰면 얼마나 잘 쓰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구분은 없어진 지 오래다.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공청회를 했는데요. 공청회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영어과에서는 이과생들만 배우는, 요즘 통상 얘기하는 이과생들만 배우는 미적분을 보는 게 맞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현재 영어영문과 소속으로 세부 전공은 음성학이에요. 제가 영문과 갔지만 문학하러 간 게 아니라 음성학하러 갔어요. 근데 음성학 하는데 보니까 신호 처리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퓨리의 변환을 해야 돼요. 미적분 등의 내용을 알아야지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문이과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제가 미적분 못 배웠거든요. 안타까워요. 문이과 통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세상이 되었는지 하는 건데, 이것은 강제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학생들에게 문과지만 수학을, 이공계지만 언어를 이렇게 공부하도록 얘기를 하고, 이렇게 골고루 잘 배운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는 전형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